색다른 대책위, 저희가 많은 대책위 위원장들을 모셨는데 타투, 문신이죠.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 대책위가 오늘 출범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타투 유니온의 김도윤 주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원래 IT 쪽에 계셨더라고요. 네, IPTV 만드는 업체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도 운영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자, 타투 문신 아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문신이 불법이 된 게 언제입니까? 92년도에 미용 문신을 하던 타투이스트를 불법으로 체포가 되면서 그때 만들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타투는 의료행위다라는 판례로 인해서 뭐랄까요? 그 문신이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의료법의 불법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네, 의료행위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의사만 문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웃기죠. 근데 왜 의료행위로 이걸 묶었을까요? 당시로서는 지금도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 문화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로서 뭐 이레즈미라는 타투가 일본 야쿠자들이 하던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초기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무서워 보이고 싶거나 착하게 살자 류에 그러다 보니까 폭력배들이 하는 상징처럼 여겨졌잖아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너무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져도 국민들이 그래 저거 꼴 보기 싫어라고 하면서 실제 문신이 일본에서는 야쿠자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초기 한국에는 그럼 일본에서 활동하던 타투이스트나 또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와서 그 일본풍의 문신을 실제 이 조직폭력배들에게 한 것도 맞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단속할 법이 없으니까 의료법으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의료법이 그 판례라는 게 일본에서 있었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온 여러 판례들처럼.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일본은 재작년에 그 판례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도 재작년에나 그걸 폐기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거의 사문화된 법은 아니죠. 그 사문화된 판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타투 문신이 합법 아니었어요? 거기도 우리도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면은 법률은 없습니다. 그 판례가 존재하는 것뿐이고요. 문신과 관련된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불법으로 판결했던 판례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네. 의료법상으로 의료행위의 범위까지 지정돼 있지도 않고요. 의료법에는 그게 지정돼 있는 게 아닌데 그때 70년대, 92년대에 이걸 불법으로 할까 합법으로 할까 하다가 의료법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판례를 하나 만들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저도 의료법 위반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 조항이 어딘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하나 남아 있고요. 이제는 그렇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하나 남아 있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신정일치 사회인 이란 같은 경우는 남자는 합법, 여자는 불법. 거기조차? 그렇게 돼 있고요. 한국과 이란이 제일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이 제일 특이하죠. 근데 이제 이걸 합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약 10년 전에도 타투인 협회라는 협회를 조직해서 장준혁 회장님이라는 분이 입법 과정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갔었고요. 그때 그 10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 중에 거기에 조직 안에 있는 운동가 중에 한 분이 지금 한겨레 김환 기자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니온을 결성해서 이번에는 한번 합법화를 해보자. 국내에 그 상업적인 타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수가 얼마나 됩니까? 타투이스트가? 사실 이게 불법이다 보니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말 못하는데 2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많아요?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림처럼 서화문신이라는 그림 타투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받고 있는 눈썹, 아이라인 이 부분도 전부 다 타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의료행위로 해서 그 병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미용행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미용이죠. 미용인데 합법적으로는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의사들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사용되는 모든 기기가 의료기기로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료기구가 아니라
어차피 이건 미용기구로 나온 거기 때문에 미용기구를 써가지고 의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서화 문신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작업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하고 있는 작업도 모두가 의료 인증을 받은 기기나 안료를 사용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사각지대가 네. 존재하는 거군요. 90년 초반에 그렇게 판결은 내렸고 그때는 사회적 저항이 별로 없었는데 네. 예, 뭐 타투는 뭐 조폭이랑 야구자나 하는 거지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불법으로 우리나라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이걸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가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위생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관련 법규들이 막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법규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는 있어요? 예, 모든 나라에는 자체적인 법규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게 과한 나라도 있고 너무 허술한 나라도 있곤 한데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타투 유니온 저희가 설립하고 나서 지금 녹색병원이랑 같이 TF를 만들어서 위생 및 감염 관리 가이드를 한국 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뒤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나라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다. 예, 시행착오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잘 안 돼 있는 나라에까지 수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해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 타투이스트 문신하는 분들 우리나라 말로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유망업종 네. 예, 유망업종 리스트에 들었던 건 저도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법은 없는데 그죠? 법은 불법 판례만 남아 있는데 업종으로는 유망업종으로 계속 거론됐던 건 제가 기억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본인은 어쩌다가 여기 IT 쪽에 있다가 저는 얘기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짧게 해주세요. 예, 디자이너로 전공을 하고 디자인 업체에 취직을 한 거죠. 그리고 디자인. 나서 예. 당시 노무현 정부 때라 최저임금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내가 얼마나 받지 하고 시간당 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로 낮더라고요. 네.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재능은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로 사회적으로 더 비용을 대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없을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찾던 것 중에 하나가 타투이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홍대에 가서 예, 무작정 전화해서 시간당 얼마예요라고 물었더니 그때 제가 받던 시간당 페이의 10배가 넘더라고요. 근데 항상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그날 바로 가서 여기가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블루오션이거나 하고. 네. 예. 그런데 지회장님은 그 손님이 브래드 피트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섭외된 거예요. 네. 브래드 피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래드 피트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브래드 피트가 그러면 지회장님한테 문신 받으러 한국에 옵니까? 네, 받고 싶으면 오기도 하고요. 예. 몰래? 몰래는 아니고요. 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요?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면 저한테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웬만하면 한국에 들어왔으면 타투 하나를 받고 나가야지 정도는 한국 작업자들이 제가 자랑처럼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 높은 작업자들 100명을 리스트를 세우고 그중에 한국 사람을 빼보면 절반 정도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래요? 네. 전 세계 유명 도시의 가장 큰 스튜디오에서 간판 작업자로 일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들은 전부 다 한국인들이고요. 몰랐네. 미국 비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일하는 비자를 받는다는 게. 네. 그런데 한국 작업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받기 쉬운 비자가 저희들은 미국에서 저희들한테 섭외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은 가서 몇 년 머물면서. 브래드 피트가 지회장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죠? 제가 잘하나 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네. 이 소위 이제 세계적인 배우들이나 이런 예술계에 있는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타투이스트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잘한다는 거는 널리 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거예요? 공식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외국 잡지 같은 곳에서는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불법인데 유일하게? 예. 재밌네. 그런 세상이군요. 예,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가 한국에 왔을 때 지회장님을 만나러 온다는 거죠? 네, 뭐 다음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회 정도 작업을 더 하기로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어디 가서 하게 될지는 그때그때 정할 이미 것 같습니다. 몇 번씩 하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네, 원래 연예인 작업을 제가 홍보에 사용하진 않는데 브래드 피트를 홍보에 사용해야지 그럼 같이 한번 받아주실 것 나와줘요. 내가 같아서. 믿을게 여기. 브래드 피트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이야. 그 외에도 알려진 배우들, 그러니까 원래 자기 고객 리스트를 공개하진 않는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듣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네, 네. 브래드 피트.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입법의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문신은 나빠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와 네. 이제 20대는 그게 이제 영구 문신이 아니더라도 그 뭐라고 그러죠? 스티커로 만든 문신도 네. 많잖아요. 그런 문화하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서로 이질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네. 입법의 과정은 굉장히 보수적인 과정이라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대위 그래서 브래드 피트를 불러야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브래드 피트 올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입법 활동을 시작해서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모실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투 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이었습니다.